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주제는 바로 모바일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이 그러니까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는지 혹시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이폰이 더 많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저희는 이 휴대폰 기기 없이는 못 살 만큼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이. 개인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회사 업무도 이러한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업무도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 중요 정보들이라든지 개인 정보들이 다 이 모바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바일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위협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모바일 위협에 대해서 저희 파이아이는 어떠한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이 모바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해줄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바로 모바일 관련된 해킹, 사건, 사고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9년도부터 매년 모바일 해킹 사고는 끊임없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2009년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안드로이드 OS를 처음으로 탑재한 모토로라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게 바로 2009년 11월 말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모바일 위협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거의 보면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해킹 사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바일에는 역시나 오퍼레이션 시스템, 즉 운영체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OS를 타깃으로 한 해킹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현재는 크게 이제 안드로이드 OS와 iOS, 즉 애플의 iOS로 크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의 iOS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보안 정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악성 앱들은 거의 등록을 못하게 돼 있죠. 대신에 반면에 안드로이드 OS는 그러한 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애플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앱들, 이러한 앱들이 유포될 수 있는 어떠한 마켓 시장 같은 것도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마켓도 있고 서드 파티 마켓도 있고, 심지어 구글 플레이 안에서도 역시나 악성 코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위협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96%, 이 숫자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악성 코드, 그 모바일 악성 코드의 96%가 바로 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감염된 앱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5빌리언, 약 50억 정도의 악성 코드가 이 구글 플레이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60%는 뭘 의미를 하냐면 구글 플레이에 저희가 사용하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앱들 중에 60%가 취약성을 가진 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커들은 이 취약성을 이용을 해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안드로이드 OS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현재 제가 이 데이터를 조사를 한 게 저번 주니까 최근 데이터 자료이고요. 안드로이드 OS를 기준으로 해서 추출된 국가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안드로이드 OS 사용률이 74%로 거의 탑 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안드로이드 OS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좀 더 따져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에는 삼성이라는 막강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까 뭐 여기 사용자분들은 이제 뭐 거의 아이폰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의 일반적으로 삼성 갤럭시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이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서 화면도 크고 편리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앱 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이 이쁘고 작고 그리고 기능도 좀 더 특화된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제가 아이폰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은 이 터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낼 때도 오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뭐 화면이 큰 뭐 갤럭시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자는 이 안드로이드 OS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위협이 무시 못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분의 3 정도가 안드로이드 OS, 즉 해커한테 공격당하기 쉬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바일입니다. 제 모바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바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바일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사진, 뭐 동영상, 음성 파일 이런 개인 정보들 뿐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쌓이게 되는 회사 중요 기밀 정보라든지 또 일반적인 연락처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 그리고 문자, 이메일 이런 정보들이 모두 이 모바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해야 될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자기 핸드폰을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혹시 고려를 해 보셨나요? 아마 일반적으로 뭐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모바일 백신 정도? 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회사 이 PC 같은 경우는 회사 보안 정책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안에 좀 해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PC 환경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집에 가면은 제 PC 하나 OS 업데이트도 안 하고요. 백신 업데이트도 안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인터넷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보안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PC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보다는 아마 위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도 저희 뭐 언제 어디서나 뭐 지하철, 뭐 어디 커피숍 이런 데 가서 편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안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해커들이 이 모바일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해커들은 이 모바일에 쌓이는 이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빼낼까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모바일 위협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각종 문서 파일, 뭐 이미지 파일, 그리고 수많은 앱들 이들 중에 모바일 위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앱일까요? 아니면 이런 파일들일까요? 둘 다 모바일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커가 악의적인 의도로 PDF 파일에 정상 PDF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PDF 파일이 어크로벳 리더 앱을 통해서 문서 뷰어가 열리게 되면 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해커 서버로 이러한 정보들이 전송이 되기도 합니다. 즉 취약한 앱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악성 행위를 위해서 설계된 이 악성 앱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설치가 되면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다 스캐닝해서 게더링을 하고 외부에 있는 해커 서버로 정보들을 고스란히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이 문서 파일, 이런 파일들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앱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그 문서 파일을 실행해서
PDF 어크로벳 리더 앱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즉 엄밀히 말해선 이 취약성을 가진 앱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로 만든 이 앱이 바로 모바일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바일 악성 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보고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앱은 위챗이라는 앱이고요. 이 앱은 중국에서 만든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앱은 이제 결제 수단까지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앱이고요. 최근에 이거는 정상 앱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앱을 모방을 해서 채팅 기능도 하고 이제 이런 결제 수단까지 그런 기능을 똑같이 만든 앱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앱은 역시나 위챗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었고요. 실제 악의적인 코드가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어떤 금융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유도를 하는 이러한 창이 뜨고요. 사용자가 못 모르게 이제 정보를 기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해커 이메일로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 앱은 저희 평소에 많이 쓰는 녹음기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녹음 기능을 가진 앱이고요. 평소에는 정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때 녹음 기능을 켜게 되면 녹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기능 안에 숨어있는 악성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 코드가 하는 역할은 캘린더에 감염된 모바일 PC 안에 있는 캘린더 앱에 수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가 돼버리면은 악성 행위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고요. 그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해커 서버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숨겨진 악성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앱들은 실제로 처음에는 악성 앱인지 아닌지 몰라요. 특정 일이 되어야만 그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앱입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국내 안드로이드 시장을 겨냥한 악성 코드입니다. 일명 미소 SMS라고 하는데요. 거의 약 64개의 악성 코드를 통해서 본넷을 형성을 했고요. 이 본넷으로 인해서 약 2,800여 대의 스마트폰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포를 했느냐? SMS 피싱 기법을 통해서 유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까도 누군가 말씀드렸는데 단축 URL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바일에는 긴 주소가 이제 다 인식이 안 되어서 길이 제한 때문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긴 주소를 간략하게 줄여주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악의적인 해커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스팸 문자로 오시는 문자 내용을 보시면 URL이 보이는데 보통 이제 9.gl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단축 아이콘들로 이제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미소 SMS도 SMS 피싱 기법을 통해서 전파가 됐고요. 악성 앱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근데 실행을 해보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뱉어냅니다. 사용자는 단순하게 이게 악성 행위다라고 판단 안 하죠. 그냥 이거 잘못 받았구나.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이미 고객의 모든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앱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앵그리버드라는 앱입니다. 이 게임 앱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용을 해봤고요. 근데 올해 초에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이 앱은 고객의 개인 정보들을 사용자 모르게 유출하고 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즉 여러분도 아마 이 게임을 실행해 봤으면 이러한 정보들이 일반적인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앱들, 이러한 모바일 위협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러한 모바일에도 이 모바일 백신이라는 좋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러한 모바일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바일 백신은 이러한 해킹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주는 솔루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이아이 세션을 많이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려진 기법들, 알려진 앱들에 대해서만 탐지를 하지 실제로 이 백신들도 모르는 앱에 대해서는 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시그니처 베이스이기 때문에 탐지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앱,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가진 앱, 이런 앱들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전에 이러한 모바일 백신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왜 모바일 백신은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왜 못 잡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싱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백신에서 많이 탐지가 되는 악성 앱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이게 원본 악성 코드인데요. 나중에 변종 악성 코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일부 의미 없는 코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함수로 넘어가는 이 파라미터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두 라인만 코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변종 악성 코드는 수많은 백신에서 탐지가 안 됐습니다. 단지 이 두 줄만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그니처 베이스의 어떠한 안티바이러스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앱 설치 파일이 바로 APK, 즉 안드로이드 패키징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이제 소스를 볼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위협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앱이에요. 저희 앱 설치 파일 많이 봤잖아요. 이 앱 파일은 APK, 즉 안드로이드 패키징 파일이라고 이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패키징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집같이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들, 소스 코드들, 그리고 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분해를 해보놓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위치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 같은 이런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정상 코드, 분해된 코드와 악성 코드를 이렇게 섞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패키징을 해서 하나의 또 다른 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상 파일이 결국에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악성 앱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리패키징 기법인데요. 이 리패키징 기법은 신종 기법은 아니고요. 이미 2011년도부터 밝혀진 기법들이고요. 근데 2011년도부터 아마 이 기법 때문에 변종 악성 코드, 악성 앱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리패키징이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쉽게 이 기존 백신을 우회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선택한 앱은 바로 이 앱입니다. 바나클이라는 앱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앱이고요. 제가 악성 앱을 그냥 어디선가 이제 다운로드 받으려고 노력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웹에서 그냥 하나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다운로드를 받은 앱이 바로 얘고요. 얘를 혹시나 해서 그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그 백신 온라인 스캐너에다가 올려봤더니 대다수의 백신에서 악성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 앱입니다. 그냥 제가 랜덤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APK 파일을 받았는데 이게 악성 앱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앱을 가지고 리패키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물론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가 설치 파일이고요. 이 툴을 통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9번이라는 메뉴에 이미 디컴파일 apk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쭉쭉쭉 풀다가 여기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이 apk 파일에 대한 소스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리소스 파일들이 다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원본 소스 파일은 이 바나클 앱 이 파일이 바로 이 소스 코드고요. 이 소스 코드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콘만 그냥 변조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카피를 해서 원본을 지우고 예, 그럼 파일이 변경된 겁니다. 지금 자, 물론 시연을 위해서 그냥 원래 있던 아이콘을 이용을 했지만 해커들은 이제 악의적인 소스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가 아까 리패키징이니까 다시 패키징을 해보겠습니다. 11번이 바로 컴파일 apk인데 이 메뉴를 하게 되면 다시 패키징이 되고요. 동일한 위치에 이 unsigned라는 프리픽스가 붙이면서 이제 악성 앱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파일은 아마 안드로이드 OS 그 폰에 설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증조차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명이 unsigned에서 signed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 OS에서 설치가 되는 APK 파일입니다. 근데 일부 소정이 되어 있는 파일이죠. 제가 이 파일을 바이러스 토다에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아까와 결과가 달랐죠. 즉 일부 백신에서는 좋은 백신인 것 같은데요. 이 백신에서 탐지를 했고 또 다른 백신, 여기선 탐지 안 됐던 어떠한 백신에서 suspicious라는 탐지명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즉 기존의 6개의 백신 중에 5개의 백신에서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제가 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되게 짧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백신에서는 탐지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협이 바로 안드로이드 OS에 지금 현재 여러분 모바일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러한 변종, 신종 악성 코드들을, 악성 앱들을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되는 것일까? 혹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거 되게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인데요. 예, 지금 현재 6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여자 주인공이 놀이동산에 가게 됩니다. 친구들랑 같이. 근데 이제 놀이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청룡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게 되는데 되게 무서움을 많이 타서 앞좌석은 안 앉고 맨 뒷좌석으로 앉습니다. 뒷좌석에 앉고 떨면서 이제 열차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열차가 무슨 어떤
이유로 해서 열차가 고장이 나고 열차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여자 주인공도 끝끝내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는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딱 다시 여자 주인공이 뒷좌석, 그 아까 청룡열차 뒷좌석에 앉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꿈이었어요. 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은 그 꿈이 너무 현실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열차에서 내리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열차가 출발하고 몇 분 뒤에 꿈에서 봤던 똑같은 그런 추락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을 했던 겁니다. 즉 여자 주인공의 꿈, 이 꿈에서는 바로 저희가 경험하기 전에 이 꿈에서 먼저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여주인공은 그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APT 솔루션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꿈이라는 공간을 가상 OS에 접목을 시켰고요. 가상 OS를 통해서 사용자보단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서 행위를 보고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상 OS가 있고요. 실제로 앱을 이 가상 OS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SMS 문자 수신함도 막 열어보고, 그리고 뭐 코드 인젝션도 하고, 뭐 안티 VM 기법도 막 사용하고 있고, 뭐 연락처 정보도 막 수집을 하고 있고, 이런 악성 행위들을 이 가상 OS에서 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행위들을 봤을 때 얘는 악성 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장비도 역시 이러한 가상 OS 분석 기법을 통해서 모바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저희 솔루션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 앱이라고 여러분 모바일 환경에 설치가 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이 하는 역할은 최초에 설치가 되면요, 이전에 가상 OS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악성이라고 판단된 앱들이 있는지 없는지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해서 그러한 악성 앱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삭제까지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모바일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이 MSM이라는 시스템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바일 시큐리티 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임직원들의 모바일 현황들을 모바일 보안 현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악성 앱들이 현재 이 기업의 모바일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감염된 사용자는 누구고,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OS 그리고 모델, 모바일 기종은 뭐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 MSM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어널리시스라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안에 이러한 가상 OS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성 앱들을 올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어떠한 위협들이 있는지 사용자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모바일에 설치가 되면 어떠한 식으로 시뮬레이션 되는지, 실제 시뮬레이션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이 설치가 되어서 외부로 전송하고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내에 중요한 이 퍼미션, 보통 이제 메일 수신함이라든지 연락처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 권한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리포팅 되어서 왜 이 앱이 악성인지에 대한 근거 이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솔루션들을 지금 총 집합한 거고요. 이게 바로 파이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위협 방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앱들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가상 OS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해서 악성인 앱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바일에는 이제 악성 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가상 머신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 가상 머신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기법을 탐지해내기 위한 가상 OS입니다. 그래서 타 백신에서 탐지가 안 됐던 다수의 모바일 취약성들에 대해서 다수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언노운 멀웨어, 즉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에 대해서도 이 MVX를 통해서 분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화면은 아까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렸던 그 앱에 대한 결과거든요. 첫 번째가 원본 파일이고,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MD5가 다릅니다. 첫 번째 화면이 바로 원본 앱이고요. 6개의 백신에서 악성이라고 판단된 그 앱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변조한 앱입니다. 동일하게 얘는 행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위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둘 다 악성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상머신에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언노운 취약점 그리고 언노운 악성 앱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이 모바일 위협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희 파이아이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함께 실마리를 풀어서요. 이 BYOD 시대의 치명적인 모바일 취약점으로부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